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개발자입니다. 오늘은 참교육 마지막 10편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그릴 그림은 포스터입니다.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의 빌런 9회에서 이름 박아둔 그 사례범입니다. 마지막 회에서 정체가 다 까발려지죠. 이 사람은 무기가 다. 이 사람은 사람을 전부 고객 아니면 상품으로 봐요. 자기한테 정성을 다한 그 선생님조차 이용할 카드로 보고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학생들을 새 고객으로,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을 마약망책 상품처럼 굴려요. 개발자의 눈으로 보면 보호해야 할 학생을 고객이라는 엉뚱하게 타입을 바꿔서 쓰고 있는 거예요. 한번 잘못 읽으면 그 위에 쌓는 게 전부 어긋나요. 오류나 덤프나 뭐 타입 오류가 나겠죠. 오늘도 에러 한 줄, 학생을 고객으로 바꿔 있는 순간 학교가 그 한 줄에서 무너졌다. 그 한 줄이 뭔지 그거 한번 까봅시다. 참교육 10화 마지막 갑니다. 위기에 몰린 교권국이고요. 경시무열이 CCTV부터 일단 열어봅니다. 9편에서 그 마지막쯤에 그 가해자가 자살을 당했죠. 네, 그 사례범한테 당한 겁니다. 직감합니다. 경시무열은 자연사이다. 살해당했다. 보세요. 수천 프레임이 다 정상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중 딱 한 어긋나는 한 패턴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. 평소 화면이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몸에 익은 사람만 하나 튄다 딱 알아봐요. 이상탐지가 된 거예요. 이상탐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. 요새는 그런 프로젝트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. 남들 눈에는 보기엔 똑같은데 기준값이 있는 사람,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서 있는 사람은 한 프레임이 알람처럼 딱 울려버린 거예요. 그 상황입니다. 바로 그래서 그 사례범을 찾아갑니다. 근데 이 자식이 쫄질 않아요. 오히려 도발해요. 죽은 약혼자 얘기부터 꺼냅니다. 제일 아픈 데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만 골라 찌르는 상황이죠.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. 멘탈이랑 스킬이랑 거의 최상급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정성을 과거로 넘어가요. 과거로 넘어가서 약혼자가 이 사례범한테 진심으로 정성으로 다해요. 그러게 이 사례범이 학교에 발을 디디고 그 순간 깨달아요. 와, 이 학생들이 전부 다 마약 고객이면은 얼마나 될까 수익이. 대단해요. 시각이 달라. 대단합니다 진짜. 진심을 받았는데 머릿속에서는 고객 명단을 바꿔 읽고 있었던 거예요.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틀어져요. 좀 서늘하더라고요. 근데 이 살해당한 그 약혼자분께서 약의 존재를 알아버려요. 그래서 이 살해범은 약혼자를 그래서 죽이게 됩니다. 그 자신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,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.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살해범이 계속 도발을 하니까 존심은 결국 한 대 칩니다. 사람이면 나 같아도 쳐요. 계속 도발하고 계속 그러는데 안 칠 수가 없어. 거의 뭐 부처님도 한 대 때릴 것 같은데요.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. 근데 이게 빌미가 됩니다. 구화에서 옥상 사건까지 겹치면서 교권국이 통째로 직무정지당해요. 도발이라는 부하가 임계점을 딱 넘어가니까 안전장치가 이 이상은 위험하고 회로를 딱 끊어버린 상황이에요. 서킷 브레이커. 요새 주식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. 서킷 브레이커. 전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는 있지만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드실 것 같아요. 한번 내려가면 정상 요청 죄송합니다. 정상 요청이든 아니든 그 뒤는 전부 차단돼요. 이른 산더미인데 손이 통째로 묶여버린 거예요. 그리고 구화 옥상에서 떨어진 그 화폭 가해자 안 죽었어요. 이거는 제가 보면서 제 예측인데 마지막에 깨어나서 증언을 해서 그대로 되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. 보면서 살아있는 걸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. 그래서 자, 이제 교권국이 직무가 정지되니까 살해범은 이 틈을 기회 삼아서 본격적으로 학교를 카르텔화 시킵니다. 선량한 학생들을 운반적으로 써먹고 돈 생긴 학생이 친구를 끌어들이고 그 친구도 옆 학교로, 진짜 학교로 마약이 싹 퍼져요. 지금 신발을 그리고 있는데 남자 신발도 이렇게 굽이 있으니까 그 굽을 좀 최대한 낮게 표현하려고 좀 표현을 했어요.
보세요. 이건 중앙에서 일일이 중앙 집중화가 아니라 명령 내려두거나 감염된 하나가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가만히 둬도 알아서 번지는 웜이에요. 손 안 대도 스스로 불어나니까 한번 퍼진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. 그냥 번식판이 된 거야. 학교가. 아 이게 말이 되냐. 아 갑자기 이거 보면 이 드라마 보면서 계속 좀 이게 맞나? 불합리하지 않나? 양말은 좀 있어 보이게 땡땡 양말로 만들었습니다. 땡땡땡땡 하게 컬러풀하게 만들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은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온갖 사고를 칩니다. 주문은 끝도 없이 밀려 들어와요. 약에 중독돼 있으니까. 사례범 학교는 이제 아예 카르텔 왕국이 되고, 보세요.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오는 주문에 상한이 없어요. 보통 이만큼만 받아 하고 입구에서 밀어내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들어오는 쪽 다 받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? 가격은 오르겠죠.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상황이에요. 아, 이거 약간 디테일하게 이거 회사 사원증에도 디테일을 좀 주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디테일에 많이 좀 신경을 썼어요. 그냥 이거 보면서도 계속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.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걸 생각해보면 이 창경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계속 이게 맞나? 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. 지금까지 거의 모든 리뷰가 이게 맞나? 라는 말을 거의 많이 했을 거예요. 자, 이제 계속 진행해봅시다. 구화에서 겨우 구제됐던 그 친구 있잖아요. 또 이용당합니다. 그 구화에서 그 왕따 당했던 그 학폭당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. 이용당해요. 그 사례범한테 자기가 배달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존시문한테 제보하려다가 사례범한테 딱 걸립니다. 그래서 폭행을 당해요. 그냥 뭐 이제는 뭐 법도 없고 뭣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. 진짜 마약 그 카르텔이 된 것 같아요. 넷플릭스에서 나르코스라는 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. 그거보다 더 폭력성은 좀 덜한데 좀 더 역겨움, 좀 끈적함, 더러움 이런 게 좀 많았던 내용인 것 같았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권국 손 놓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. 표면적으로는 중심을 일부러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직무가 멈춰있는 것처럼 다 꾸며놨어요. 화면에서는 분명히 아무런 잡을 안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계속 배치잡으로 들어요. 배치잡이라는 게 그냥 유저가 액션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는 프로세스거든요. 배치잡이 계속 돌고 있던 거예요. 데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. 네. 다들 교권고 끝났네 이렇게 할 때 그 밑에서 한 주씩 조사가 배치잡으로 돌고 있었어요. 멈췄던 프로세스가 뒤에서 몰래 살아있었어요.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였고,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1편부터 9편까지 구제했던 선생님들이 줄줄이 합류해요. 장관은 또 그 선생님들 게시판에 직접 도와달라는 글도 올리고, 이 연출이 좀 좋았어요. 1화부터 9화까지 에피소드가 쌓여있잖아요. 그 쌓여있는 에피소드를 마지막에 다 끌어다 써요. 이 구조 자체는 좋았어요. 그냥 버려지는 에피소드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끌어다 쓰기 위한 에피소드. 그런 내용입니다. 그렇게 얘기가 진행돼요. 자, 속도를 5배속으로 바꿨어요. 조금 많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해볼게요. 그 다음에 자, 근데 뿌려지는 줄 알고 있었던 마약이 사실은 마약이 안 돌고 있었어요. 교권국에서 풀려나간 약을 죄다 회수하고 있었던 거예요. 2화에서 나왔던 그 진짜 막 엉망인 학교 있잖아요. 거의 뭐라고 표현해요? 양아치 학교? 양아치 학교. 2편에서 나왔던 그 싸움꾼 학교에 나왔던 친구들까지 동원해서 보세요. 카르텔이 뿌리는 족족 누가 뒤에서 싹싹 긁어치우고 있었어요. 메모리에 쌓아둔 쓰레기를 백그라운드에서 알아서 수거하는,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가비지 컬렉터가 돌고 있었던 거죠. 겉보기에는 깔린 것 같은데 실제로 깔리진 않고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교권국에서 텔레그램에 가짜 주문을 흘립니다. 그냥 가짜 주문이 아니라 표식을 넣었어요. 이게 어디로 흘러가서 누구 손에 닿는지 그 표식 경로가 따라가면 유통 경로가 드러나요.
미끼가 움직이는 순간 카르텔 지도가 그려져요. 그 경로 끝에 그 살해범이 왕으로 앉아있다는 걸 증명해요. 어떻게 증명하냐고요? 드라마니까. 그러려니 합시다. 드라마입니다. 이 드라마에서는 과정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그냥 하면 된다,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교권국에서 아지트를 급습을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똘몽환이 함정에 빠져서 약을 흡입하게 돼요. 여기서 똘끼를 제대로 부리게 되고, 이 부분 괜찮았는데 제가 스크린샷은 따로 그 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스크린샷 따기는 싫었어요. 그 와중에 이 연기가 괜찮아요. 이 배우 확실히 그 똘끼 있는 역할을 한 이 배우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성공 뜰 것 같습니다. 살해범을 따라간 동심은 거기서 무기든 조직이 쫙 깔려 있어요. 이제 뭐 아시죠? 동심을 주특기 전원 제압하고, 과거에서 한 번 더 하고 약혼자 약을 알고, 이 약혼자는 살해범한테 자수를 권했고,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. 착해서 끝까지 사람을 믿어서 죽은 거예요. 말 안 할게요, 여기서는. 그리고 디테일 주기에서 국회의원 뺐지. 나름 이제 그 다섯 개. 거의 다 잡았다 싶은 순간 이제 살해범이 구와 피해자 그 학폭당했던 그 친구를 인질로 잡아요. 얘는 진짜로 거미줄을 진짜 촘촘하게 쳐놨어요. 촘촘하게. 단 하나 빼놓은 거 있다면 존심을 무력을 좀 간과한 게 좀 흥미긴 한데, 과정 자체는 진짜로 모든 케이스를 다 대응할 수 있게 해놔서 굉장히 머리 좋은 빌런이었어요. 존심을 움직이면 인질이 죽고, 안 움직이면 존심을 당해요. 양쪽이 서로 다 붙잡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상태. 그 틈에 이제 존심을 칼을 맞습니다. 한 방도 아니고 여러 방. 이걸 존심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약기운을 뚫고 사투 끝에 정신을 차려요. 돌아와서 인지를 풀어줘요. 멈춰서 꽉 물려있던 시스템이 잠금이 풀려버렸어요. 이 풀리는 과정도 좀 웃긴 게, 그 영수증이랑 영수증이 뭐 풀어달라고 하니까 영수증이 똘몽환이 자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영수증이 냅다 키스를 해버린다.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. 계속 그냥 그러려니 해요.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. 이제 풀리자마자 칼 맞은 몸으로 이제 존심을 살해범을 제압하고,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주먹이 아니라 싸다구로 쳐요. 이게 끝까지 그 교육적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, 아니면 자존심을 죽이기 위한 건지. 지금 이 그림은 약간 좀 조커 같이 그리고 있는데, 왜 그렇게 그렸지 내가? 그릴 때는 만족스러웠는데 이상하다. 이 와중에 살해범은 또 약혼자 얘기로 도발을 합니다. 도발하고 죽이라고까지 해요. 근데 존심을 참고, 거기서 이제 내용이 끝납니다. 에피소드가 이렇게 닫혀요. 자, 이제 오프닝에서 깐 로고 한 줄, 학생을 고객으로 바꿔 입은 순간 학교 전체가 그 한 줄에서 무너졌다 했죠. 까보니까 몇몇 줄에 그 한 줄이 있었어요. 학생을 고객으로 바꿔서 인지한 그 한 줄. 정성도 학교도 사람도 전부 그 한 줄에서 어긋났던 거예요. 학생을 고객으로 보고 학생을 상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, 전부 그 한 줄에서 어긋났던 거예요. 이렇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, 제 생각엔 아마 시즌 1일 것 같아요. 시즌 2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, 모르겠어요. 이거 제 생각이니까. 참교육은 괜찮았어요. 근데 좀 너무 과했다. 좀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. 재미는 있었는데, 뭐랄까, 이 시즌2까지 나올 만한 내용들인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. 왜냐면 이미 1편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보여줬고, 그런 자극적인 소재로 2편까지 갈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시즌2까지. 만약에 시즌2를 못 만든다면 넷플릭스에서 아마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다른 나라의 그 교권 상황을 조명할 수 있겠죠. 근데 한국에서는 아마 어지간하면 힘들지 않을까
시즌2가? 제 생각은 그래요. 근데 드라마가 좋았던 게 배우분들의 연기가 막 빠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. 눈에 거슬린다는 표현보다 눈에 잘 밟히는 연기, 그러니까 못하는 연기죠. 뭐 제가 뭘 알겠냐마는 그런 연기들이 별로 없었고, 그 얼마 전에 그 뭐지,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우영우 씨 그 나왔던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. 뭐였더라 그게? 하여튼 그게 하는 뭐 초능력자 나와서 하는 건데, 거기에 이제 차은우가 나오거든요. 연기 되게 못하더라고요. 표정이 똑같아. 그 뭐냐, 얼마 전에 아이유 씨가 나왔던 드라마 있죠. 거기 서지석인가? 하여튼 누군가? 거기 남자 배우 하여튼 그 남자 배우도 연기 못한다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.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. 네. 제가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서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. 지금 이 표현은 원작에 없는 표현인데,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요. 원작에 없는 표현인데, 그 영수증이 똥무한테 멱살을 잡히고 있는 그림이에요. 좀 아주 울먹울먹거리고 있죠. 이건 제 나름대로 커스텀 좀 했어요. 왠지 둘이서 연애를 하고 잘 할 것 같은데, 이렇게 잡혀 살 것 같은 느낌? 아무래도 군인이니까. 잡혀 살 것 같은 느낌을 좀 그림으로 한번 제 느낌대로 커스텀 했어요. 나름 이 멱살 잡힐 때 주름도 표현해봤고, 괜찮았습니다. 괜찮았어요.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재생몽 하나를 목표했던 재생몽 하나를 끝까지 다 채워봤는데, 유튜브 생각보다 힘드네요. 맞다.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구독자가 한 분 넣으셨습니다. 어떤 분이 눌러주실지 모르겠지만 눌러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. 복 받으실 겁니다. 계속 봐주세요. 네.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가 이 드라마나 뭐 이런 컨텐츠 리뷰하는 것도 물론 괜찮긴 한데, 어제도 저번에 9편에서 올라갔던 내용처럼 계속 그림이 똑같아지고 있는 걸 느껴가지고, 이제 좀 컨텐츠 리뷰도 물론 하긴 할 겁니다. 재밌는 게 나오면 하긴 할 건데, 이제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뭐 하는 그런 리뷰 한 장 정도, 저는 한 장으로 그림이 끝내니까 그런 컨텐츠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. 뭐 어떤 컨텐츠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, 자, 비교 타임입니다. 그래서 뭐 그림이 뭐 최대한 비슷하게 그린다고 그려봤는데, 어떻게 참교육 보실 때 조금이라도 이 장면이다 싶은 장면이 저랑 같이, 참교육 보신 분들은 저랑 같이 그 장면이 겹쳐서 이런 그림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요. 컨텐츠는 계속 만들 건데,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괜찮은 컨텐츠를 리뷰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, 일단 컨텐츠를 여러 개 좀 기획을 어떻게 새로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. 그 기획이라는 게 어려운 거죠. 조만간 생각해둔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한 10편 정도는 해볼까? 뭐 어느 정도는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. 참교육 재밌게 봤습니다. 배우분들도 고생하셨고 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여러분도 이거 봐주시느라 고생 많이 해주셨고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. 그래도 구독,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일요일 저녁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